예, 지금부터 광복 80년 기독교인 선언, 고공농성 노동자들에게 해방의 빛을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이면 광복 80년이 됩니다. 그리고 광복 80년, 지금의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임명식을 거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585일, 183일째 고공에서 농성하는 노동자들이 있는 한 그 임명식은 온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급하게 오늘 기자회견을 조직했습니다. 하루빨리 2명의 노동자들이 땅을 밟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진정 어린 외침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함께 오늘 기자회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말을 줄이고 계속해서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발언은 기독교 사회선교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이신 박경순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좀 분위기가 그렇지만 발언하러 모실 때 우리 박수로 모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기억합니다. 수천 년 전 유대민족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오랜 기간 그들은 이집트 제국에서, 또한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 생활과 식민지 생활을 견뎌내며 결국 하나님이 베푸신 해방과 자유를 맛보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땅 위에 포로된 모든 존재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신 예수, 민족과 혈통을 넘어 억눌린 사람들이 모두 풀려나게 될 하나님 나라를 바로 이 땅에 시작하신 예수,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80년 전, 약 40년 가까운 일제치하 현실 속에서 민족의 해방과 자유를 위해 보이는 곳,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투쟁하며 일본 제국과 대항한 우리의 선열들을 기억합니다. 기어코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이했고 우리 민족은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해방과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들이 거듭 존재해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더 이상 우리 민족은 누군가의 식민지가 아니라고, 이제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다고 쉽게 장담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대의 대한민국을 꾸준히 식민화하려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입니까? 바로 자본에 의해서입니다. 지난 80년 동안 우리 민족은 자유와 해방을 경험해왔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자본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 속에서 이 땅 위에서 노동을 하며 살아온 이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꾸준히 수탈하고 착취해 왔습니다. 자본의 식민주의적 기획에 기업도, 국가도, 나라도 그저 포획된 채 거듭 노동자들의 피와 땀과 수고를 한낱 물질로, 재화로, 부품으로 취급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이 땅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자본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채, 억압당할 수밖에 없는 채, 구속될 수밖에 없는 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고공에 올라갈 수밖에 없던 우리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몸으로 힘껏 이 세상에 말을 걸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을 지금 억눌리게 하는 것은, 그리고 노동자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이 아니라 이 시대 노동자들의 생명을 끊임없이 식민화하려는 자본이라는 사실을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광복의 기쁨을 외쳐야 할 이 순간에도 우리는 자본의 식민주의로 말미암아 포로가 된 존재들, 그래서 스스로 비좁고 무덥고 열악한 고공에 자신을 구속할 수밖에 없던 노동자들을 생각하며 쉽게 기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더워지기 시작했던 초여름부터 더위의 끝자락을 보내는 늦여름에 이르기까지 한국옵티컬 하이테크 박정혜 동지, 그리고 세종호텔 고진수 동지는 고공에 매여있는 몸으로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들려오는 소식은 그저 가능성과 불가능성의 온탕과 냉탕으로 가며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는 희망 고문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정부가 바뀌니까 조금은 나아졌네. 그들의 사정을 알아주기는 알아주네 등의 이야기들은 무성하기만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직접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노동자들의 복직과 고용 승계의 순간을 그저 소식이 아닌 소문으로만 들어야 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광복이 다가오면 어떤 크고 작은 범죄의 사실이 있다 해도 대통령의 재량으로 쉽게 해방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것이 광복의 정신입니까? 진정 이 나라가 자유와 해방의 광복 정신을 지키고 싶다면 가장 최우선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자본의 식민주의적 기획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해방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실질적으로 해방과 자유를 안겨주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여전히 자본의 논리로 노동자들을 억누르고 있던 일본 기업 니토덴코와 그리고 세종대학교 재단의 이 못된 계획들이 이제는 멈추도록 이 나라와 정부는 당장이라도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광복의 자유와 해방은 범과가 뚜렷한 이들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자본에 의해 여전히 포로되고 억눌린 노동자들의 존엄과 노동의 가치를 위해 이 나라와 정부는 움직이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지막으로 촉구합니다. 고공에 올라가 노동자들의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위해 농성을 이어가는 이들의 외침에 이제 정부는 광복의 정신을 기억하시며 부디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더는 기업과 권력가들이 자본을 도구로 노동자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압박해 주시고 제재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그래서 자본으로부터 탈식민화된 노동자들이 이제 이 땅 위에서 해고로부터 쫓겨남으로부터 혐오와 배제로부터 해방되기를, 그리고 자유롭게 복직하고 자유롭게 일하고 자유롭게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부디 세워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발언 듣겠는데요. 우리 구호 한 번만 다시 외치겠습니다. 박정혜가 죽어간다. 고진수가 죽어간다. 정부는 응답하라.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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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어서 발언 듣겠습니다. 한국교회 인권센터 소장님이신 류승건 목사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힘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복 80주년을 앞둔 지금 우리는 식민의 어둠을 걷어낸 해방의 뜻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같은 시간
구미의 뜨거운 옥상 위에는 아직 해방을 기다리는 한 노동자가 있습니다. 한국 옵티컬 하이테크에서 20여 년을 일해온 박정혜 동지입니다. 박정혜 동지는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서 옥상에 올랐고 생존과 존엄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 투쟁은 일본 외투 기업의 책임 회피와 국가의 무책임이 겹쳐 만든 사회적 문제입니다. 또한 서울 명동의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이 이어가는 고공농성 역시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하늘에 올라야만 목소리가 들리는 나라가 과연 해방을 완성한 나라냐는 물음입니다. 기업은 위기를 핑계로 공장을 닫고 생산과 이유는 다른 법인과 해외로 옮겼습니다. 남은 것은 해고와 절망뿐이었습니다. 정부는 이 전류 앞에서 더뎠고 필요한 순간에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주권은 사람의 존엄과 권리를 지킬 때에만 힘을 가집니다. 광복 80년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서 다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니토덴코 한국옵티컬 하이테크는 부당 해고를 철회하고 전원복직에 즉시 응하십시오. 정부는 지체 없이 중재에 나서고 국회는 5만 명의 국민 동의로 요건이 충족된 청문회를 즉각 개최하십시오. 오늘 한국교회의 이름으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박정혜 동지와 고진수 지부장, 해고로 삶의 자리를 잃은 모든 이의 곁에 끝까지 서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연대의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이 안전하게 땅을 딛고 가족의 품과 일터로 돌아갈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광복 80년 우리가 완성해야 할 해방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일터 위에 진정한 평화와 정의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구호 외치겠습니다. 광복 80년 일본 기업 니토덴코는 한국 옵티컬 하이테크 노동자 고용 승계 보장하라. 예, 이어서 영등포 산업선교회 총무님이신 손은정 목사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구미 옵티컬 박정혜님은 새 정부 주권 정부가 들어섰지만 7월 골든타임이 지나가는 현실을 보며 그 의연했던 마음이 이제 절망으로 잠식되어 말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일 광복절 80년 대통령 임명식과 경축 행사가 여기서 있습니다. 근데 이토록 위험한 고공에서 원통함을 풀지 못해서 내려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고공에 위태롭게 갇혀 있는데 어떻게 경축을 할 수 있습니까? 새 정부는 먼저 바로 고공 감옥에 있는 박정혜, 고진수 두 분에게 해방의 소식을 전하고서야 국민의 대통령으로 임명식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름지기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했습니다. 저 고공의 하루는 천년과 같이 무겁습니다. 그립던 땅을 밟고 내려올 날에 대한 희망이 이제 다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정부와 국회는 기억하십시오. 저는 어제 구미 옵티컬 노동조합 사무장님과 만나서
7월 1일에 박정혜 고공농성 중인 박정혜 수석 부지회장이 김혜경 여사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을 지금 여기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에 썼는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답도 없는 이 정부에 대해서 붕괴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혜경 여사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구미에 있는 한국옵티칼 하이테크라는 일본 기업 국내 자회사에서 일하다 해고된 노동자입니다. 지금은 불타버린 공장 위에서 오늘로서 541일째 찌는 듯한 더위로 하루하루를 보내며 억울함을 알리고 살기 위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편지를 쓰는 손이 많이 떨립니다.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너무 무거운 짐을 드리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되지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조심스레 펜을 들었습니다. 여사님, 저는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묵묵히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구미 공장이 불이 나고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유도 설명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3년 넘게 거리에서 불타버린 공장 위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목소리는 너무 작았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보일 줄 알았고 외치면 들릴 줄 알았지만 법은 기업의 편이었고 힘없는 노동자들은 절망한 채로 버틸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 너무 무심했습니다. 그럴수록 숨이 막히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사님께 이 마음을 전해봅니다. 여사님, 부디 한 번만 저희를 돌아봐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의 눈이 진심 필요합니다. 여사님께서 그 손이 되어주시고 마음이 되어주실 수 있을까? 그 희망 하나로 이 편지를 씁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는 다시 일하고 싶습니다. 땅을 밟고 가족을 만나고 평범한 하루를 살고 싶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삶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사님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 싸움의 한 줄기 빛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언제나 건강하시길 바라며 진심을 담아 2025년 7월 1일 한국옵티칼 고공농성 중인 해고 노동자 박정혜 올림. 예, 우리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한번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박정희 585일, 고진수의 183일. 정부가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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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한번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연대하며 기도한다. 기도한다! 네! 예, 다음 발언하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디아스포라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현재 한국교회 인권센터 이사님이신 정준우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커다란 박수로 맞이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이 광복 80주년입니다. 광복 80주년 내일은
광복 79년 작년의 광복절과는 달라야 합니다. 그 후한무치하고 무지몽매했던 윤석열 폭정을 종식시키고 온 시민들의 연대의 힘으로 이룩한 승리 이후 첫 번째 맞는 광복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겨울에 온 시민의 항쟁을 빛의 혁명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광복 80주년은 그 빛의 혁명의 결과로 쟁취한 새 정부와 함께 즐기는 축제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사면했습니다. 이제 8시간 후면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감옥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그 무지막지했던 검찰 독재 정권으로 인해서 희생당한 많은 이들이 기쁨의 웃음으로 가족들, 사랑하는 동지들 품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8시간 후면 그들은 우리 곁으로 오게 됩니다. 8시간 후면 우리는 박정혜 동지, 고진수 동지를 우리들 품으로 함께 안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회 청문회 훨씬 이전에 이제 빛의 정권, 빛의 혁명으로 말미암은 국민 주권 정부에게 강권하고 경고합니다. 8시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마십시오. 일각이 여삼추인 그 8시간을 결코 헛되이 사용한다면 두고두고 역사의 죄로 남을 것을 경고합니다. 이 땅에 온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다시 외칩니다. 이제 8시간 남았습니다. 8시간 안에 즉각 어서 속히 우리 사랑하는 동지들을 우리들의 품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래서 진정으로 빛의 혁명의 광복절, 그 첫 번째 빛나는 축제를 노동자들과 농민들과 온 시민들과 함께 완성해 주십시오. 그것이 이 정권이 첫 번째 복무해야 될 국민의 명령이며 하늘의 명령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힘찬 발언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제 노동자들의 직접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우리 그 전에 또 구호 계속 외치겠습니다. 일본 기업 니토덴코는 한국 옵티칼 하이테크 노동자 고용 승계 보장하라. 주명건, 주대성은 세종호텔 정리해고 즉각 철회하라. 예, 우리 먼저 한국 옵티칼 하이테크 지회 지회장이신 최연한 동지 모시고 힘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급하게 잡힌 이 자리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옵티칼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연대를 하고 있는 NCC에게도 감사 인사드리며 준비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나라를 되찾은 지 8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는 해방되지 못한 노동자들이 고공해 있습니다. 80년 전 우리는 국권을 빼앗긴 민족이었지만 지금 우리는 생존권과 노동권을 빼앗긴 노동자입니다. 한국 옵티칼 하이테크는 일본 니토덴코가 지분을 100% 가진 자회사로 수십 년간 한국에서 이익을 챙기고 노동자의 땀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공장 화재를 이유로
곧바로 청산을 통보했고 17명의 노동자를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리또덴코의 또 다른 생산 거점인 평택 공장에서 생산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저희 7명의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를 끝내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의 폐업이 아니라 노동자를 부푼처럼 버리는 전형적인 일본 먹튀 기업의 행태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강복 80년이 되었지만 우리는 정말로 일본 자본의 횡포로부터 해방되었습니까? 우리 정부는 일본 기업 앞에서 왜 이렇게 작아집니까? 노동자의 생존권은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싸움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싸움은 한국옵티칼 고용 문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기업이 한국에서 마음대로 노동자를 버리고 떠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즉각 청문회를 열어주십시오. 한국 NCP는 리또덴코에게 고용승계 책임을 묻기 바랍니다. 강복 80년, 우리는 더 이상 식민지 노동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자본의 폭력으로부터, 특히 일본 먹튀 기업의 착취와 해고로부터 진정한 해방을 이뤄야 합니다. 강복 80년을 맞아 정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면 사실을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구호 외치겠습니다. 광복 80년 일본 기업 리토덴코는 한국 옵티칼 하이테크 노동자 고용 승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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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이어서 계속해서 발언 듣겠습니다. 고진수 지부장 계속 고공농성 중인데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온도계가 40도가 넘었습니다. 토요일날 아침에 잠깐 뵀는데 얼굴이 부어 있었습니다. 우리 세종호텔 지부 김난희 노동자 모시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지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부러운 사람, 저는 명동역에 위치한 세종호텔에서 코로나 핑계로 해고된 해고 노동자입니다. 세종호텔 앞 고가도로 위에 사람이 살고 있는 걸 여러분은 아십니까? 하늘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183일을 견디고 있는 해고 노동자가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시작과 동시에 해고 노동자의 삶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그렇지 못합니다. 세종호텔은 세종대학교 재단 소속입니다. 세종대학교라 함은 호텔 경영학과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미래 호텔리어를 육성하고자 학과를 신설해 놓고 코로나 때 잠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희망퇴직으로 직원을 내쫓고 그에 응하지 않는 민주노조 조합원 15명에게 해고 통보를 하고 실제 12명을 해고했습니다. 학교에서 호텔 경영을 가르치면서 정작 자회사에서 숙련된 호텔리어를 자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해고를 철회하라고 4년을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쉬고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요. 이에 정부에서도 힘쓰고 있지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야 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밟으면 밟는 대로 밟히는 그런 살아가는 개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부정한 것은 부정한 것이라 외치고 고쳐진다면 그것의 첫발이 되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명동 소재모텔 앞 고가도로 위 하늘 감옥에 노동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80년 전 해방을 맞았듯이 해고자에게도 해방이 오기를 학수고대합니다. 그 길에 연대해 주신 동지들, 기자회견을 마련해 주신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주체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해고자에게 희망을, 해고자에게 희망을, 고공노동자에게 해방을. 고공농 해방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예,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주명건, 주대성은 세종호텔 정리해고 즉각 철회하라. 예, 마지막 순서입니다. 선언문 낭독 시간인데요. 교회개혁실천연대 기수경 사무국장님과 기독연민의 총무로 일하시는 민하름 목사님 선언문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광복 80년 그리스도인 선언, 고공농성 노동자들에게 해방의 빛을. 1945년 광복으로 일제의 정치적 지배는 끝났으나 8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해방은 완성되지 않았다. 우리 민족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외국 자본에 예속되어 있으며 일제 강점기의 유산처럼 일본 거대 기업이 한국 땅에서 노동자들을 수탈하고 있다. 일본 니토덴코와 같은 외투 자본은 한국 정부의 세제 혜택과 지원으로 막대한 이윤을 누리고도 자기 기업의 한국 노동자들은 언제든 희생시켜버리는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 외국 자본이 국내 노동법과 주권을 무시한 채 노동자를 탄압하는 현실은 진정한 해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광복 80년이 지나도록 경제적 식민이 계속되는 것은 해방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는 시대착오적 현실이다. 한국 옵티컬 하이테크에서 벌어진 니토덴코의 행태는 이러한 경제 예속의 축소판이다. 니토덴코는 2022년 10월 구미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대책은커녕 법인을 일방적으로 청산하고 노동자들에게 희망퇴직을 강요했다. 끝까지 사직을 거부한 17명은 즉각 정리해고 당했다. 회사는 생산을 멈추기는커녕 해고한 공장의 생산 물량을 똑같이 자기들이 세운 자매 회사인 한국 니토 옵티컬로 옮겨 사업을 계속했다. 이는 경영 악화나 불가피한 사정 때문이 아닌 순전히 노조를 탄압하고 노동자들을 쫓아내기 위한 악의적 폐업이자 쌍둥이 회사를 활용한 부당 노동 행위이다. 니토덴코는 성장했지만 정작 한국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대량 해고와 공장 폐쇄였다. 우리는 노동자를 희생양 삼아 이윤말을 추구한 니토덴코의 반사회적 반노동 범죄를 준엄하게 규탄한다. 노동자가 이렇게 처절한 희생을 치르는 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한국 정부는 자국 노동자가 외국 자본에 의해 부당 해고되고 노동 탄압을 당하는 상황을 알면서도 사실상 수수방관해왔다. 니토덴코가 한국 옵티컬 하이테크의 불법적 폐업으로 국내 노동법을 짓밟고 사업을 계속하도록 1년 넘게 용인하고 방관한 책임이 정부에 있다. 해고 노동자들이 복직을 요구하며 수년째 투쟁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개입은 더디고 미온적이었다. 정권 교체 때마다 노동 존중을 표방했지만 정작 노동자의 삶이 무너질 때 국가가 지켜주지 않은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정부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무를 스스로 저버린 직무유기이며
국민의 생존권을 지킬 의지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은 결국 자신의 몸을 던져 호소하는 길을 택했다. 한국옵티칼 하이테크 해고 노동자 박정혜 씨는 2024년 1월 8일 불타버린 구미 공장 옥상 9m 높이에 올라가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그로부터 사계절이 바뀌도록 차디찬 혹한과 숨막히는 폭염을 온몸으로 견디며 옥상을 떠나지 않았고 그의 농성은 벌써 580일을 훌쩍 넘겼다. 500일이 넘는 하늘 위의 삶 속에서 박정혜 씨의 건강은 심각히 악화되었고 이는 한 인간에게 가해지는 극한의 고통이자 생명의 위협이다.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 고진수 씨도 자신의 일터가 있는 서울 한복판에서 하늘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세종호텔은 2021년 12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를 구실로 식음료 부서를 폐지하며 민주노총 관광레저산업노조 소속 조합원 12명을 집단 해고했다. 고진수 지부장은 부당 해고에 맞서 동료들과 복직 투쟁을 이어왔으나 회사는 경영이 흑자로 돌아선 뒤에도 정당한 복직 요구를 끝내 거부했다. 오히려 호텔은 해고자들의 빈자리에 비정규직을 채용하여 운영을 지속했다. 결국 고진수 씨는 2025년 2월 서울 명동 세종호텔 앞 10m 높이의 좁은 교통시설물 위로 올라가 무기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노동자가 거리 한복판, 하늘 높이 갇혀야만 목소리가 들리는 사회. 이것이 과연 해방된 나라의 모습인가? 박정혜, 고진수 두 노동자의 처절한 고공농성은 우리 사회가 아직도 얼마나 비정하고 부끄러운가를 만천하에 고발하고 있다. 성서가 외치는 바는 분명하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압제로 신음하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 멍에를 끊어버리는 데에서 실현된다. 80년 전 일제의 폭정 아래서 고통받던 민중이 해방을 갈망했듯이 오늘날 자본의 횡포 아래 신음하는 노동자들의 울부짖음에 응답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책임이다. 그리스도인은 불의한 구조에 맞서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으로 이끌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응답해야 한다. 우리는 믿는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억압의 사슬이 끊어질 때 비로소 강복의 참된 의미가 오늘의 현실에서 완성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걸고 결단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일본 니토덴코의 노조 파괴와 노동 탄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한국 노동자들에 대한 모든 부당 행위를 중단하고 해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즉각 응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대한민국 정부는 더 이상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지금 즉시 한국옵티칼 하이테크 부당해고 사태와 세종호텔 정리해고 문제 해결에 나서 책임을 다하라. 셋째, 국회는 즉각 청문회를 개최하라. 진상과 책임을 공개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이며 5만 명의 국민의 염원으로 이미 개최 요건이 충족되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옥상과 철탑 위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며 이들의 투쟁이 승리하여 땅을 딛는 해방의 그날까지 모든 힘을 모아 연대할 것을 선언한다. 2025년 8월 14일 고공농성 노동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그리스도인 일동.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구호 몇 번 하고 오늘 기자회견 마치려고 하는데요.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에는요. 강남역 니토덴코 본사 앞에서 고용 승계를 촉구하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호 2개만 외쳐보겠습니다. 박정혜 585일, 고진수의 183일, 정부는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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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박정희가 죽어간다. 고진수가 죽어간다. 정부는 응답하라.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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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예, 이상으로 광복 80년 기독교인 선언 고공농성 노동자들에게 해방의 빛을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